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어른으로서 중심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6개월 정지가 됐는데 이준석은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민의힘당은 이 당론으로서 이준석을 제대로 단죄할 의지, 의사, 능력이 없는 집단입니다. 예,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우파의 입장에서는 우파. 허리 보수 우파라는데 보수란 말은 적절치도 않고 진보란 말을 더더구나 쓸 수 없어요. 지금 민주당 집단을 어떻게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종북 주사파 김정은 세력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5년 그걸 연장 반대하고 비판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파로서는 그 좌파와의 전쟁이 돼요. 전쟁. 그렇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간신히 이긴 거죠 지금. 체제 전쟁이 돼. 체제 그렇죠. 전쟁. 모택동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총성만 없는 전쟁이 정치라고 얘기했어요. 정치.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실제로 전쟁 아닙니까? 총만 안 들었지.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당 대표란 자가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이적 행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적 행위한 거죠. 과정에서 3월 9일 그날까지 이적 행위를 한 게 당 대표라는 이준석이라는 자라 이 그렇죠. 말입니다. 이적 행위.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도 싹 들어옵니다. 왜 이적 행위를 하는 거니까 우선 검찰총장 그만둔 직후에 정계 입문설이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시간이 오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고 얘기한 이래에 그에 입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비 걸고 그러다가 11월 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거든요. 그럼 당헌 당규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당무의 일체 정권을 갖게 되고 당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로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모든 선거 지휘와 인사는 대통령 보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비 걸기 시작한 게 윤핵관의 존재가 있다.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주위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 무슨 선거 전략을 위해서 만만하게 본 사람 몇 사람 거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걸 윤핵관 핵심 이게 당을 망치고 있다는 온갖 소리를 퍼부어대고 그래 결국은 두 차례 가출 행위를 한 거는 결정타를 입힌 거예요. 결정타를. 맞습니다. 두 번 가출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당의 지지율 전부를 침하시켜가지고 이 선거 끝났다. 민주당은 만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때문에 이 선거 끝났다. 윤석열이 안 된다. 그리고 곧 이어서 있었던 후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제가 후보 단일화 위원장 된 경위를 이봉규 대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거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는 절대 할 필요가 없다. 재와 소금을 뿌리는 일을 계속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에 대해서 집권당의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의 일원인 그가 정면으로 공격한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한 일이 없어.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의 그 속성에 대해서도 종북주사파라는 입장에서 그걸 공격한 일도 없어. 그럼 왜 그랬냐 하는 걸 내가 분석해 보면 이게 김정은이가 84년생 이준석이 85년생. 그러니까 이 선거에 윤석열이가 떨어지는 게 내 입지를 위해서 좋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서야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당권은 여전히 쥐고 그래서 5년 뒤에 그 유지된 당권으로 2년 뒤 국회 선거 공천까지 쥐고 그렇게 해서 5년 뒤에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남북이 각각 40대 초반의 지도자끼리 일을 벌려보자 하는 이런 계산이 아니라면 그의 행동을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당 외에 진중권, 김종인 전 위원장, 대구시장 홍준표 이렇게 그를 제거하면 무슨 20, 30대가 떨어져 나간다. 도로 한나라당이 된다. 그게 사소한 젊을 때 일을 용서해 주지 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난데없이 어제 그저께는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말이야. 예. 그를 징계하면 손실이 크다고 이따위 소리나 하는 이런 정신머리가 10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이게 다 그대로 온전해가지고 예. 이게 1급 전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망각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제 뭐 6개월 당원권 정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두고 보세요. 저 사람의 길을 더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을 때 확 뜯어내지 않고 적당히 이러면 그 상처가 도져서 더 크게 되는 원리가 있잖아요. 외상의 경우에. 예. 마찬가지로 저놈이 요란을 떨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를 입혀야 돼. 네. 이 당에 상처를 입히고 그것은 결국 윤석열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때인가 말하자면 이게 지휘권을 질 날이 없고 여차직 하면 나가서 새로운 당이라도 만드는데 그 동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고는 우리가 이준석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바탕이라면 그 어제 징계위에 기껏 당원권 6개월 정지 이것은 그를 오히려 살려놨다. 최소한 출당 권유는 했어야지. 출당 조치 제거해야지. 제거하는 방법으로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그까지 나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20, 30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면 20, 30대 여성들은 이재명 쪽으로 다 갔어. 그럼요. 그리고 팬덤 문제 때문에 이게 남성 표도 잃어버리고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에 이준석의 존재가 3월 대통령 선거에 얻은 표가 보다도 이런 표가 더 많다 하는 건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20, 30대를 끌어모으기 어렵다 이러면 그 당에 해체해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당은 해체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준석 문제를 다루는 정당 같으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해체할 능력도 없어 이게. 해체할 능력도 없네요. 해체할 진짜. 능력도 없는 당이 되고요. 아. 첫째로 1급 전범을 엄중히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가중처벌. 네. 가중처벌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징계로 쫓아내는 것 외에 그동안에 저지른 일을 잘 따져보면 사법 처리해야 할 대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이재 행위에 대해서 사법 처리. 지금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참고인 조사. 사법 처리해야 할 대상도 있기 때문에 1급 전범으로서는 그런 징계 정도가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일이 꼬이고 더 요란을 떨게 된다 그러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당의 문제는 해체할 능력도 없는 당이야. 해체할 능력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멸을 하는 거예요. 자멸. 대통령 지지율 계속 푹푹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 푹푹 떨어지고 민주당은 기세 등등하고 이재명 사법 처리도 어렵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이게 그게 제 눈에 보여요. 네. 아니 우리 변호사님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까? 있었지. 네. 87년 6.29 선언 직전에 네.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말기에 4월 달에 체육관 선거로 헌법 개정하지 않고 체육관 선거로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켰어요. 네. 그리고 그날 서울시에 최루탄 가스가 양 차곡한 가운데 뭐 후보 당선 축하식을 시내 호텔 어디서 하는데 그 화염병에 던진 그 가스 냄새 때문에 그 제대로 진행 못했다 하잖아요. 4월 달에. 예. 그럴 때 이제 박종철 군도 죽고 이한열 군 사건도 나고 이제 이런 격돌 시기에 당시에 신민당 제1야당의 이민호 총재가 물밑으로 전두환 세력하고 타협을 모색하기를 뭐를 던졌는가 하니까 내각 책임제를 하자. 이 소용돌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 대통령 직선제 관철한 게 바로 요건데 그걸 바로 뒤집는 거네요. 대통령 직선제 관철을 하려고 데모하고 그런 것에서 박종철 군이 죽고 지금도 체류탄 가스 냄새가 나는데 기껏 제1야당이 하는 짓이 내각제 하자. 내각제. 던지니까 저쪽에서 솔깃했어요. 그거 솔깃하죠. 저거. 그래 그게 이제 거의 탈로가 나서 그것을 도모한 현역 의원들이 한 서너 명이 있어요. 그게 들통이 났는데 그만두라. 총재 물러서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고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이 막바지 고지에 와가지고 말이야. 그 내각제로 다 야합을 하려고 그만두라 하니까 못 그만둔다. 이렇게 버텼어요. 그게 한 2주일 계속됐어. 그래서 5월 1일 날
임시 전당대를 열어가지고 당 해체 결의를 하고 아, 그때는 그래도 해체할 능력이라도 있었네요. 능력이라도 해체하고 예. 그 순간에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이름을 신민당에서 통일민주당으로 오리를 바꾸고 예. 그래 총재를 이민우에서 김영삼, 예. 당 고문을 김대중. 예. 그래서 5월 1일부터 통일민주당이 되고 이게 6.29 선언의 주체 이끄는 주체의 야당 세력이 됐다. 그래서 이민우 총재와 잔당은 이렇게 해결해 버렸다. 예. 지금은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럴 그렇게 보시는군요. 능력도 없고 능력 이전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 우선 107명의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가 이게 이재명의 1급 전비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이준석, 예. 전당대에 준하는 무슨 기구가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중앙위원회인가 뭐 이래. 그걸 열어가지고 당 해체 결의를 하고 해체 결의해보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예. 그리고 새로 당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이를 자꾸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몰아내야죠. 20, 30대를 잃는다 이런데 20, 30대 물어보라고 그 이준석이가 20, 30대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 20, 30대 아이들이 그래 성상납이라 받고 그걸 덮기 위한 온갖 증거 조작하는 그 애를 지지한다? 만약 지지하는 20, 30대가 있으면 같이 쫓아내야 되죠. 나가서 어른들이 나무라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해도 설득을 하는 생각해야지 20, 30대를 어떻게 하냐 지레 겁을 먹고 있다가 실제로 진상이 그렇지 않은데 나는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 오세훈 시장 늘 좋아했는데 오늘 이봉규 TV를 통해 갖고 엄중히 항의하려고 그래요. 예.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준석을 옹호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이준석이한테 신세진 게 좀 있는지 뭐 시장 선거 때 이준석이가 좀 도왔거든요. 그거는 그거고 아니 당이 지금 살아야지 이 와중에 시장으로서 인기 있는 지금 저 차기 지도자 우파 지도자 1등 공동 1등이거든요.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그런 비중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답답하니까 제가 이봉규 TV를 통해 갖고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수습 방안을 얘기할게요. 네네.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으라고 당의 핵심은 현역 국회의원들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얘가 1급 전범이라는 그 결론을 딱 내리라고. 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얘가 끝까지 말썽을 부릴 것이다 이게야. 네. 당원권 정지라고는 당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무슨 소송도 걸고 별짓을 다 할 벌써 가능성이 재심 있으니까 가처분 소송한다고. 거기서 딱 결의를 해가지고 당을 해체하자. 그리고 중앙위원회 소집 해체 결의를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20, 30대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모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들을 당의 중심 주체 세력과 하는 그래 새로운 정당을 단실하게 만들어라. 아, 그럼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찌 되느냐. 예. 이렇게 질질 끌려서 6개월 동안 이준석이가 무슨 당원권 정지에 관한 결정에 가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무슨 본안 소송을 한다 그러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아니 방송이나 언론은 문제를 만들어주고 시끄러운 거 다 기사의 소재가 되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도를 해가 이 온 천지에 이준석 파동으로 이렇게 되면 지지율 직격탄을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준석을 부추기고 있지 않냐 이거. 민주당이 지금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느냐 이거. 그러니까 정가 사범에 음주운전 한 번 있었다 그래갖고 장관 낙마할 뻔 했는데 이거는 정과 사범의 음주운전 정과에 무슨 공무집행 방해 정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13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당대표 되겠다고 하는 그거는 이쪽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지 이쪽을. 그렇죠. 이쪽을 만만하게 보니까 이준석이가 요란을 떨고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푹푹 떨어지니까 동력을 상실하니까 차마 나를 사법 처리하겠느냐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겠느냐. 우리가 우파 입장에서 윤석열을 도구로 선택한 것은 물론 마지막 순간에 안철수가 지지율이 높으면 윤석열이 보고 우리가 사퇴하라고 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 없이 윤석열에게 표를 모아준 것은 첫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종북 좌파 정권의 적폐청산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현재 사건에 걸려있는 정권 실세들 사법 처리를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그 기대로 윤석열을 당선시켰는데 윤석열이가 이준석 파동으로 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게요. 예. 그럼 107명 국회의원 당신들 지금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네. 어젯밤에 그 결과를 듣고 그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나서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원 총기를 소집하자 한 놈이 한 놈도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예. 1급 전범으로 이준석 처리하고 그게 안 되면 이준석이 계속 이게 땡깡 부리면 당 해체하고 새로운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라. 그것도 못하면 예. 우리가 버려야죠 그 당을. 자멸해버려야겠 자멸. 그러면 바깥에서 그것이 확실해지면 새로운 당에 나올 수가 나오죠. 있겠지. 자멸할 그런 희생 정신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아주 욕심들만 많아가지고 비겁한데 욕심들만 많아.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한 거 아니지요. 네. 3월 9일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107명 국회의원 중에는 5기를 상해서라도 아이고 나 2년 뒤에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그러고 떠들고 좀 치고 나오는 놈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놈자 붙여서 그랬습니다만 이게 뭐하는 집단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세비 타먹는 그리고 정치 자금 타먹는 귀신들이지 이게 어디 이게 공무원이지 이게 정치인이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87년 사례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당을 해체하는 그 결기라도 있었는데 희생 정신도 있었고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신민당 의원이 한 60명 가까이 됐는데 뭐 저도 그 인권위원장이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민호 파동에 있어서 이 전두환 정권과 내각제로 타협하겠다 한 데서 전부 분기탱천했다니까. 네. 근데 지금 왜 그런 분기탱천을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국힘당 사람들은. 저 문재인 정권의 5년을 보면서도 그때도 분기탱천 안 했고 이준석 이 파동 이 어린애가 이렇게 하는데도 분기탱천 안 하고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런데도 분기탱천 안 하고 참 답답합니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네. 잠시 지켜보고 국민에 나서야 돼. 네. 나라도 광화문 광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나라도 여의도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것들이 뭐 하는 저도 같이 자들인지 나가겠습니다. 나라도 혼자라도 나가야 되겠다. 저도 같이 나갑니다. 그럴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